않으면 마치 알맞은 한아름이요. 술이면 말가웃도 듬직한 유백색 항아리는 허물어진 돌담 사이로 보이기에 더 한층 추억처럼 아름다웠다. 달밤이면 월광 속에서 더 한층 아름다움을 빛냈던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배경이 또한 개울을 낀 산골 동리라서 백자 항아리는 사뭇 이 온 동리에 비치기도 했다. 백자를 사랑한 사람이 한둘은 아니지요. 저도 유백색의 달항아리를 보면 얼른 품고 싶습니다. 오래오래 두고 보면서 백자가 주는 고요함과 깨끗함을 간직하고 싶답니다. 백자를 많이 그렸던 화가 김환기가 생각나는 날, 그의 부인이자 그를 세계적인 화가로 만든 김향안의 백자에 관한 글을 읽어드리려 합니다. 그녀의 수필 월하의 마음에서 뽑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주시면 제가 더 큰 용기를 얻습니다. 개울을 끼고 아침 저녁으로 오르내리는 길, 개울 건너 어느 집 허물어진 돌담 너머 장독대에 어느 날 뜻밖에도 시커먼 칠항아리들 틈에 끼어 하얀 백자 항아리 하나가 동그만히 올라 있었다. 아침에 그것을 발견한 나는 돌아오는 길에 한 번 더 확인하고 집에 돌아와 얘기하려 하는데, 교회에서 돌아온 아이들이 먼저 저 아래 어떤 집에 우리 항아리가 있더라고들 하는 것이었다. 아이들은 그것이 우리 집에 있던 항아리들과 비슷하니까 덮어놓고 우리 항아리라고 했지만 그것은 물론 우리 항아리는 아니었다. 항아리가 약간 많았다 해도 그것들의 형태가 기억되기 때문에 우리는 첫눈에 그것을 구별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또 그 항아리는 어느 분의 소유였을 것이라는 짐작까지도 갔던 것이다. 우리 것이 아니라니까 아이들은 이내 잠잠해지고 나 역시 그것을 발견했을 때 가슴이 뭉클하다 말았을 뿐이었는데, 며칠을 두고 오르내리며 눈독을 들인 아버지는 드디어 그것을 무슨 방법으로든지 소유해 오라고 조르기 시작했다. 그 많던 항아리들을 주체할 길이 없어 마루 밑에다가 광 구석에다가 되는 대로 처박아 놓고 부산으로 내려가서 해걸러 3년을 살면서 이따금 그것들을 생각할 때면 산골집 마루 밑에 즐비하니 늘어선 항아리들이 눈에 선이 떠올라 서럽기까지 했던 기억이 새로운데, 돌아와 보니 대부분의 항아리들은 간 곳 없고 나머지 굴러다니는 것들이란 보기 좋게 절반으로 쪼개져 있지 않으면 금이 가고 쪽이 떨어지고 성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렇듯 서러운 체험을 하고도 또다시 그 항아리들을 모아보자는 것일까. 나는 아예 그런 생각은 먹지도 않았다. 그러나 백자 항아리는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오르내리는 길목 개울 건너 그 집 장독대에서 유난하게 우리의 시선을 끌었다. 어떤 날은 항아리의 위치가 바꿔 있기도 했다. 그럴 땐 까닭없이 가슴이 뭉클하니 동요하다 말았다. 그러다가 어떤 날 항아리가 아주 안 보이는 날이 있었다. 그날 나는 종일 내가 무엇을 잃어버리긴 한 것처럼 허전했다. 다음날 그것을 다시 발견했을 때 어찌나 반갑던지. 그 후로는 나도 모르게 그 항아리에게로 마음이 쏠렸다. 대체 저 집주인은 저 항아리한테 무슨 관심이 있는 것일까? 어쩌다 난리통에 굴러들어온 항아리를 그저 장독대에 올려둔 것뿐이겠지. 관심이 있다면야 하다못해 대청 뒤주 위에라도 올려둘 테지. 그 집 주인이 항아리에 관심이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도 같았다. 그러나 그렇다면 또 왜 그 집 주인은 이따금 항아리의 위치를 바꾸는 것일까? 다소라도 관심이 있어서 다치지 않으려고 주의하는 것은 아닐까? 어떤 날은 나도 모르게 내 발길이 다리를 건너 그 집 대문 앞에서 어정어정할 때가 있었다. 누구를 시켜 슬쩍 그거 어디서 난 항아리냐고 물어보라고 해볼까?
혹 그것을 팔 의사가 없느냐고. 또 공연히 그랬다가 그 집 주인이 이거 정말 무슨 보물이나 되는 줄 알고 장독대에 두지 않고 다락안이나 어디다 깊이 감춰버린다든지 또는 턱없이 비싸게 값을 부른다든지 한다면 오히려 문제였다. 그대로 두고 보자니 항아리가 곧 어떻게 될 것만 같아 불안했다. 가을이 지나고 김장철이 가까워지면서 그 집 장독대는 옹기 항아리 수요가 하나 둘 줄기 시작했다. 백자 항아리는 귀가 떨어진 것을 보니 필씨는 안에 금이 갔을지도 모르니까 김장의 소용은 되지 않으리라고 자비하면서 다행히 또 항아리 밑이 성에서 깍두기라도 담아버린다면 나는 영 단념해야 하지 않을까. 단번에 저 허물어진 담을 넘어 들어가서 슬쩍 들고 나와버릴까. 이것은 분명히 도적 행위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수많은 항아리들을 잃어버렸으니까 이러한 도둑 행위쯤은 용서될 것도 같았다. 안으면 마치 알맞은 한 아름이요. 술이면 맑아웃도 듬직한 유백색 항아리는 허물어진 돌담 사이로 보이기에 더 한층 추억처럼 아름다웠다. 달밤이면 월광 속에서 더 한층 아름다움을 빛냈던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배경이 또한 개울을 낀 산골 동리라서 이 백자 항아리는 사뭇 이 온 동리에 비치기도 했다. 그가 허물어진 돌담 사이로 둥그마니 솟아있음으로 해서 그 옆에 또닥또닥 이어붙인 판자 조각이라든가 양철 지붕 같은 것은 시야에 들어오지 않았다. 어느덧 나는 그것은 굳이 내가 소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랬는데 바로 며칠 전 백자 항아리는 소리 없이 그 자리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그 집 일대뿐만 아니라 온 동리가 어두워진 것 같았다. 뉘우쳐도 이미 소용이 없었으나 간 곳이나 알고 싶었다. 백자 항아리가 아침 저녁으로 오르내리는 우리에게 크나큰 기쁨이나 즐거움을 주었다면 과장이겠지만 적어도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다니는 동안 심심치 않았을 뿐 아니라 때로는 그것을 바라봄으로써 시내에서 묻어온 온갖 어지러운 사념을 씻어버릴 수도 있었고 피로까지도 풀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다. 항아리는 필시 곡물 팔 것 없느냐고 외치고 다니는 장사치 손으로 넘어갔을 것이다. 장사꾼 역시 그 길을 지나다니면서 눈독을 들였다가 몇 푼 안 되는 금액으로 바꿨을 것만 같다. 그럴 줄 알았더라면 그렇게도 소유하고 싶어 하던 사람을 위해 나의 약간의 노력으로 이바지해 주었더라면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이었으랴. 소유했던 것을 잃었다고 해서 수장의 취미를 잃는다면 그것은 오직 무력에 불과했던 것이 아닐까. 소유한다는 관념은 이미 무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저 아름다운 것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을 소유하고 싶어하고 보관하는 의무를 느끼는 것이 가장 순수한 미학의 길일 것이다. 내일은 내려가는 길에 항아리의 행방을 탐지해 봐야겠다고 나는 곰곰이 그 방법을 생각해 보는데 백자 항아리는 또 제멋대로 어느 집 대청 화료 탁자 옆에 앉아있기도 했다. 어느 골동가게 무수한 항아리 틈에 끼어 있기도 하다. 어떤 때는 바로 그 집 김치광 속에서 하나가득 깍두기를 담고 있기도 하여 자꾸만 나의 추리를 어지럽히는 것이다. 1954년에 쓰여진 글입니다. 여러분, 어떤 추억을 품고 있는지, 그중 순수는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저도 오늘은 오이한 백자 항아리 하나 가슴 가득 아는 듯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뵙겠습니다.